here in Washington. Former special counsel Jack Smith is testifying behind closed doors to a GOP-led committee investigating his investigation of Donald Trump during his time out of power. Smith is rejecting President Trump's allegations that he was out to get him. In his opening statement obtained by CNN, Smith said, quote, "The basis for those charges rests entirely with President Trump and his actions." 일상적인 사법 결정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운영의 전환점을 가리키는 순간들이 있다. 특정 사건에서는 관련 금액이나 즉각적인 결과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시하는 대응 방식 자체가 핵심이 된다. 2025년 12월 20일 미국 제11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 알리나 합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확정하며 마라라고 같은 상징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집행 절차의 즉각적 개시를 승인했다. 전국적으로 유효한 이 법원 명령은 2022년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후 시작된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압류 등기, 은행 계좌 동결, 수입 압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 판결은 벌금 액수 100만 달러 미만은 변경하지 않지만 피고 측 변호사가 추가 절차 없이 미국 민사 시스템에 규정된 강제 집행 수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이 사건의 영향은 투표의 즉각적인 결과에 국한되지 않았다. 원래 사건은 플로리다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즉각 기각된 바 있다. 라이코법을 근거로 한 이 소송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전 FBI 요원 및 기타 공직자들이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 공모서를 조작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용된 법률에 부적합하며 언론을 위한 악의적 소송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해석이 사법부를 투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본보기적 제재 적용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상급 법원의 확정을 통해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통령의 재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결정의 독특한 점은 승인된 조치의 유형에 있다. 이제 승소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가 자산을 보유한 모든 관할권에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실체적 부담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부동산 매각, 재융자 또는 양도를 막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기소에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 동결, 트럼프 그룹 계열사에 지급되는 임대료 압류, 대통령과 금융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법원 판결을 적극적인 재산 압류 절차로 전환시켜 벌금의 수치적 가치 이상의 운영 불안정화 효과를 부여합니다. 비록 벌금 액수 자체는 이 진 캐럴 사건이나 뉴욕 사기 수사 사건 등 트럼프가 직면한 다른 민사 소송들에 비해 적지만 그 법적 중요성은 별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소송 시도에 맞서 자율성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 포함 이 지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에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판결의 만장일치는 사법 제도가 법적 결과 없는 퍼포먼스적 분쟁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중심으로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집행 허가를 내림으로써 법원은 논쟁을 수사적 영역에서 재산권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여기서 그 효과는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가시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각 사건의 제도적 파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명확하고 맥락을 갖춘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11항소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와 정치적 노출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법적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관계에 있어 전환점을 확립하였다. 하급심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의 법적 근거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 소송 이론에 기반한 제재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사법부 내 각 계층 간의 이러한 의견 일치는 관련 판사들의 제도적 프로필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판사 중에는 경력 전반에 걸쳐 적법 절차와 행정부의 행동 자유에 대한 보수적 해석과 연관된 이력이 있는 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절차적 남용에 대한 처벌에 대한 만장일치적 지지는 소송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사법제도가 자신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의 규범적 전환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분쟁에 리코 법 적용과 관련된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1970년대 범죄 조직 퇴치를 위해 제정된 리코 법은 때때로 민사 소송에서 인용되기도 했으나 확고한 범죄 구조가 없는 사건에 적용될 때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 법이 남용될 위험성을 경고해 왔으며 특히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념적 적대자들에게 범죄적 의도를 씌우기 위해 동원될 때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가 리코 법 체계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법원에 의해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민사 책임 사이에 제도적 균형의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기각함으로써 지방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모두 판례가 규범의 원래 범위를 왜곡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 알리나 하벡에 부과된 연대 책임의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공동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흔히 채택되는 이 책임 귀속 모델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례적인 양상을 띠는데 이는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벌금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 특히 높은 미디어 노출 가능성을 지닌 소송 전략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제도화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정당하거나 이념적이라고 주장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조치는 또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소송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전문적 충성심의 한계를 문제 삼는다. 소송 관계가 공동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될 때 신임 계약이 파기될 실질적 즉각적 위험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이 부과된 제재의 가치를 초월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동결 기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채권자들 간의 우성원 다툼을 촉발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다양한 법원에서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누적 벌금이 이미 수억 달러를 넘어선 현재 상황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 법리는 집행권한이 서로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조치를 먼저 등록한 자가 다른 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시스템은 소송 가속화 환경을 조성하여 승소 측 변호사들이 다른 집행에 의해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행동하여 자산 접근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한다. 클린턴 사건의 판결은 즉각적인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이 시나리오에 새로운 긴급성을 도입하여 이미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자산을 두고 채권자 집단이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기관, 등기소 및 자산관리사는 법원 결정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 공공기록 시스템은 분권화되어 지방 관할권에 연계되어 있어 각 담보권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직접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과 다른 피고 측 법률팀이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도널드 트럼프 또는 그가 지배하는 기업 명의의 자산이 확인되는 주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지리적 분산과 그룹의 복잡한 법인 구조는 집행 절차에 운영적 복잡성을 더해 채권자들이 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조정을 요구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특히 지방법원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전국적 집행력을 부여받는 경우 신속한 사법 개입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법적 자율성과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공개적 논쟁에서 사법부가 인식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11 항소법원의 행보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당파적 정렬과 무관한 사법 기능에 대한 자기 중심적 해석이 우세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상급 법원이 정치적 충성 논리에 종속된다는 여론의 일부에서 종종 제기되는 인식과 대조를 이룬다. 판결이 만장일치로 내려졌고 다양한 임명 배경을 가진 판사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은 절차적 규범 보존을 둘러싼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mob.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적 실체와 명백히 무관하며 커뮤니케이션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행동에 대해 법 체계가 허용하는 한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이 콘텐츠가 정치적 사건 뒤에 숨은 제도적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우리는 각 단계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적합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에게 부과된 처벌의 확정으로 인해 사법제도 내에서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법적 한계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에서 전략적 소송 활용에 대해 사법부가 취해야 할 입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많은 법학자들에게 이 사건은 상급 법원의 제도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정치적 대립의 연장선으로 사법 절차를 악용하려는 반복적인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남용으로 간주되는 소송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11항소법원은 공화국의 최고 직위를 현재 또는 과거에 맡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합리성, 허용성, 입증이라는 법적 기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들은 이러한 성격의 결정이 특히 이념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사법 접근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악의적인 소송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 추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민감한 분쟁에서 공인이나 사회운동이 사법부에 의지하려는 의지를 저해할까 우려한다. 이 경우 우려는 판결 자체의 근거가 아니라 비록 영향력 있는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된 합법적 이해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또한 현직 정치 지도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미국 헌법이 전직 대통령에게 자동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마라라고로 알려진 부동산과 같이 상징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는 법의 문자를 넘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도널드 존 트럼프가 이 사건을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 제도적 박해의 대상이 된 것처럼 포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이미 확정 단계에 접어든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제도 운영을 관찰하는 이들은 두 가지 기본 원칙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긴장을 포착한다. 한편으로는 법적 규범의 권위를 유지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국가 지도자를 둘러싼 모든 사법적 결정이 기술적 내용과 무관하게 당파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금융기관, 공공기록부, 주법원, 선거운동 후원자, 정치 운영자 등 전략적 행위자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며 이들은 재산 집행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법조계 내부, 특히 법과 정치의 교차점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성찰을 촉발하고 있다. 도널드 존 트럼프와의 공동행동에 대한 알리나 하바 변호사의 직접적 책임 추궁은 법률사무소가 미디어 영향력은 크지만 법적 근거는 취약한 사건을 수임할 때 수행하는 위험 계산에 전례 없는 변수를 도입했다. 이 판결이 경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경험 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며 이들은 정치적 선거적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소송에 관여하기 전에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가 정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새롭게 형성되는 판례가 국내 정치 소송의 진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또 다른 불확실한 측면은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다. 판결이 법적 추심 절차의 즉각적 가동을 허용하지만 소송 제기자들, 힐러리 다이앤, 로덤 클린턴 전 국무장관 포함은 집행 시기를 신중히 평가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자산 분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할권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채권자들이 이 판결을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법정 박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도널드 존 트럼프 측 변호인의 공식적인 답변 부재는 불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향후 행보가 법적 영역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전술적 고려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확성, 심도, 기관적 독립성을 갖춘 완전한 분석을 계속해서 확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저희의 약속은 미국 정치와 사법부를 형성하는 결정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